물질을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G1S 검문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열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걸 결정을 하려면 이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벌써 분열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G2기는 2차 성장기이기도 하면서 분열 준비기입니다. 뭐 방추사를 형성한다라든가 또 중심체가 복제되잖아요. 그런 중심체 복제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G0가 나왔는데요. G1 검문 지점에서 G1S 전이가 촉진되어서 S그룹 진입을 하게 되면 주기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G1 검문 지점이 마땅치 않아서 야, 넌 이제 분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포 주기를 순환하지 않게 되고 세포 주기를 순환하지 않고 이 빠져나간 세포를 G0 세포라 하며 이 G0기 세포는 분화되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 분화하고 분열은 상극이에요. 분화되면 differentiation, 즉 모양이 변했다는 뜻이고요. 모양이 변해서 기능하는 세포는 분열하지 않죠. 이들이 약간 상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G0로 살다가 또 이제 신호가 오면 다시 세포 주기를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시 재기하는 시기는 성장인자에 의한 G1S 검문 지점 G1기였습니다. 그렇고 4번 어떤 생식세포의 감수 제1분열에서 한 염색체에 비분리가 발생을 했대요. 자, 이제 비분리라는 것도 한번 챙겨봅시다. 감수분열의 제1감수분열, 제2감수로 나눠지죠. 감수분열은 제1감수분열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 저희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한 상동 염색체 한 쌍을 갖고 있는 생물을 이배체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동 염색체가 먼저 자기네들끼리 시냅시스, 접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접합복합체가 관여를 하게 되죠. 상동 염색체는 우리가 이렇게 두 세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아오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 목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북의 모계가 접합을 하고 있다가 제1감수 분열 때 접합 복합체가 분해되면서 상동 염색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같이 쫓아가. 한 군데로 다 가. 얘는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염색체만큼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n이 한 세트거든요. n이라고 하는 값이 한 세트를 이루는 염색체의 수고 진핵생물은 이렇게 염색체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가 이 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모아야 그 생물의 유전 정보가 돼요. 그래서 n인데 우리가 이배체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북의 모계가 이제 하나씩 있어서 이배체 생물이잖아요. 저희가 이배체 생물은 그래서 e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1감수 분열 때 n수만큼의 이 접합한 애들을 이가염색체라고 하는데 이가염색체가 관찰이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불분리를 하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얘네가 1번 그러니까 이제 북의 목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려가면 하나는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는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한 세트에서 하나의 염색체가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을 하는데요. 항상 저희 생물은 변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감수분열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1분열은 잘못되고 나머지 정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미 n-1로 줄었는데 뭐 여기서 그 제2감수분열은 자매염색분체가 분리되죠. 자매염색분체 아니야, 자매염색분체. 그래서 자매염색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북의 모계가 모두 한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북의 모계 이렇게 그래서 n+1, n+1 그러니까 북의 모계가 모두 전달되는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죠. 뭐예요? 염색체 비분리가 발생했고요. 염색체 비분리가 발생했을 때 이 결과 얻어진 배우자의 염색체 수 이상은 다 이상해요. 다. 4개가 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100%예요. 재밌잖아요? 여기 문제 풀었을 때 100%나 0%가 나오는 건 그지? 그래서 좀 챙겨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비교 대상은 뭐겠어요? 제2감수분열 불분리겠죠? 제1감수분열 불분리는 4개의 딸세포가 모두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제2감수분열 불분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대대로 나눠 가졌거든요. 두 번째에서 불분리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한 군데로 간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하나야. 여기서 감수 분열의 불분리가 발생을 했다면 이쪽은 정상이어야죠.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하나가 부족하고 얘네는 정상이 생겨요. 뭐예요? 50%는 정상이 생기고 50%는 정상 생기지 않잖아요. 제2 감수분열은 감수분열 불분리는 그러니까 제1 감수분열 불분리냐 제2 감수분열 불분리냐 또는 불분리 또는 비분리 non-disjunction.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1 감수분열 불분리 때는 부계, 모계, 엄마, 아빠 거 염색체가 모두 자손한테 넘어간다는 것도 챙겨두셔야죠. 자, 2n equal 8이라고 하면 2n, 2배체라는 뜻입니다. 2배체란 부계, 모계가 한 세트씩 전달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누시면 n equal 4가 나오는데요. n의 값은 한 세트를 이루는 염색체의 수가 4종류구나. 저 4종류로 유전 정보를 나누어 놓은 거죠. 진핵생물은 DNA가 굉장히 커졌고 굉장히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DNA가 잘라진 거야. 근데 그 잘라진 거에 유전 정보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n의 8 이런 생물이 교차 없이 교차도 감수분열의 특징이죠. 그런데 상동엽체의 조합만으로도 모든 유전자의 쌍이 헤테로인 경우 그러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헤테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두 세트를 갖고 있는데 부계가 만약 라제이라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면 모계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는 같은 유전 정보가 있어요. 같은 종류의 유전 정보가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전 형질이라 그래요. 같은 종류의 표현형을 지배하는 거죠. 형질에 뭐가 존재해? 대림전자가 존재하지. 대림전자가. 근데 지금 이 대립 유전인자가 서로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형접합자일 경우에 생세포는 몇 가지가 생기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1번에 A가 있고 2번 염색체가 있잖아. B가 있고 3번 염색체 C가 있고 4번 염색체 D가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의 경우가 되죠. 1번, 2번, 3번, 4번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염색체들이 이제 조합이 생기잖아요. 상동염색체의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상동염색체의 조합은 중기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동염색체 조합 중기 때 염색체를 갖고 있는 이분체에 염색체가 들러붙은 입감색체가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이렇게 줄을 설 때 맨 앞에 라지 A, 뒤 옆에 스몰 A가 섰는데 그 다음에 라지 B가 오느냐, 그지? 그 다음에 줄을 서는 애가 스몰 C가 오느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딸세포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잖아. 이게 그거죠? 그러면 맨 앞에 라지 A, 스몰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독립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 이게 독립이죠? 유전에서는. 그래서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 해서 총 4종류가 이제 4종류래요. 각각 해서 얘 2종류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가지 종류가 발생하게 되죠.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수분열의 의의죠, 이것이.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보통 이렇게 2배체 이상의 생물인 다세포 진핵생물이 하는 거고 2배체 이상이어서 이제 보통은 2배체예요. 뭐 4배체, 6배체도 있지만 보통 2배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2배체 생물이 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나누어 넣자 그 염색체의 조합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자손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이게 유성생식의 의죠. 다양한 자식을 만드는 것이 유성생식의 목적이다. 그 예제예요. 얼마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거가